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평신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이 격공론이죠. 생극재화예요. 생하고 극하는 게 선우가 있는데, 그 선우는 곧 흉격일 경우에는 먼저 극을 하고 나중에 그 흉격을 생할 때는 만년운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 주로 얘가 뭘까요? 예, 칠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칠살격. 월령용신에서 배이사주, 사주와 짝을 이루는데 진실로 매자, 각 한 글자마다 생극하고 있는 게 분 나눈다, 기륭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이론은 생극과 같은 것이니 선우지간에서 마침내 기륭이 나누어진다. 그럼으로써 더욱 어떻게 해요? 단명지오야라고 해서 명을 논함에 있어서 오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했고요. 오늘 4번과 5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번, 5번 하고 다음번에 6번을 끝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4번이에요. 자, 4번 나왔습니다. 7살이에요. 7살에서 동시에 이거 시자로 때 시자로 해석하는 게 같은 거예요. 재성과 식신이 병투했어요.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7살에서 재성이면 재생사를 해서 안 좋을 것이고요. 식신으로 7살을 제하면 좋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우가 유수 다르다는 것이죠. 기생묘월이면 뭐예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이건 칠살격입니다. 계수가 앞이고 신금이 뒤에요. 이런 때는 이건 재성이고 이거는 식신이죠. 그러면 즉 재성이 조용, 이걸 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흉격에서는 이걸 용신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심여참 선생은 그래도 칠살격의 용신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이 이제 이 쟤는 용신을 도와주고요. 후에 살이 용 쓴다. 뭘 써요? 식신이 제하는 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부실대기, 큰 귀함을 잃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럼 별로 안 좋겠죠. 출사를 도와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죠. 이거는 수생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칠사를 더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신금이 묘월에 칠사를 눌러주니까 후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신금이 앞에 있고요. 계수가 시간에 있어요. 그러면 살봉식재, 먼저 살이 식신을 제함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 재성이요. 식신과 당살, 계수가 이제 살을 만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수생목을 하죠. 비특불기, 양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니까 뭐예요?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특별히 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후운에 소색, 소삭 이렇게 해요. 쓸쓸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난영수영, 오래 살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칠살격에서 이렇게 후운이 도와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거 솔직히 심여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차렸다고 하지만 이거 솔직한 얘기로 물론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목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수는 못 쓰고 금을 쓰게 돼 있어요. 예. 자, 나고시가 또 끼어듭니다. 살용식재, 살이 쓴다. 용신이 아닌 것 같아요. 식신이 곧 뭐예요? 이살위용, 살을 용신으로 쓸 때 이식위상, 식신은 위상, 상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상신이에요. 이게 상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울상자거든요. 예, 도우니까 무엇을 도와주고 있어요? 살을 제함으로써 사주를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재성이 투출하면 파격이 되죠. 그 이유
살과 재가 당사를 하니까. 그러나 선호지간에도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다. 깨지지 않는 격이 있으니 예식, 식으로서 내가 설명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까 모양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설화호가 만든 거지만 제가 위에 만든 것과 똑같죠. 을묘 이거 진짜 강합니다. 그럼 이거 금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개수가 또 목을 도와주니까요. 비록 재생사랑 재성이 살이 왕한 걸 도와주고 있지만 득시상 식신제살, 식신이 제사를 하죠. 그래서 부실부기지국에 부기지국을 잃지 않는다. 만약 이거 바꿀 역자입니다. 위 계묘월로 바뀌면 아래와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제가 앞서고 후에 식신이 뒤가 되지만 역시 불면 식신제살 식신이 살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살과 무리를 이루는 걸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이 기토는요 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일주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일주를 넘어 다니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렇게 이 시간과 연간이 떨어져 있으면 가운데 뭐가 꼈냐에 따라서 틀려요. 조금 이따 이제 심여점 선생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식선 제후 식신이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다 치더라도 이건 뭐예요? 격국은 바뀌어서 갱회 다시 돌아서 돌면서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은 건 요 병화 때문에 같지 않은 거예요. 병화 합고 식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금이 재성을 생해서 당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구응양 구하고 응하는 것이 구응지신이 없으니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이 살을 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생화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하죠? 용신을 쓰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지지까지 이렇게 있죠. 발묘 목국을 이루고 있고요. 병신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채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목이 채가 되죠. 목이 채가 되니까 이 식신이 그렇죠. 식신이 아니죠. 인성이 살을 화하는 겁니다. 재성이 불파인 이 재성이 인성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유 연지에 있으면요 연간에 있는 거는요 시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살수중 살이 비록 중하지만 인성은 이걸 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생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요 저 정화를 꺼버리겠죠. 그래서 뭐예요? 살과 재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이 재성이 인성을 파해서 당살 살과 무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이게 이제 심해점 선생이에요. 타여차류 다른 것과 이와 같은 것이 가히 예추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륭은 역시 쉽게 발견할 수는 있어요. 자 봅시다. 병생갑인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인수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에 개가 있고요. 시에 무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합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관능생인 관이 능이 인성을 생한다. 자 병화니까요. 이렇게 인성이 생하는 거죠. 불파 무합 두렵지 않다. 무토와 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 무가 능이 설신 위수하고요. 부득 월갑 갑목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뛰어넘지 부득 갑목을 뛰어넘어서 개수와 합을 할 수가 없다.
대기직격이다. 무토가 하는 일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인수를 개수와 합을 할 수 없대요. 그러나 계속해서 신묘첨은 가사, 가령 연월에 무게가 있고 시에 갑이 있다면 이건 그냥 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무게합화가 되죠. 홍연에 보세요. 자, 연에 갑목이 있고 월에 개가 있고 시에 무토가 있으면 이것 무토 역시 개수와 합을 해서 격이 이룰 수가 없대요. 격이 크게 대파다라고 해서 일주는 간단하게 넘어다닌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주는 간단하게 넘어다닌다. 일주가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그냥 무슨 격을 따지는 거고요. 나라라는 사람은 여기다 힘을 못 써요. 사실은요. 주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주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주는 힘을 못 쓴다 라는 걸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병화를 뛰어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역시 지위지수 자리에 따라서 틀린데 이 아래 또 하나 또 나왔네요. 나고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까와 똑같죠? 간목이 있기 때문에 무게합화 못해요. 그래서 관이 능이 생겨난다. 이 관이 인성을 생하고요. 무토는 불능월갑, 갑을 넘지를 못해요. 가사 아래식으로 한다면 이건 합이 되잖아요. 무게합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합이 돼요. 30도요. 같습니다. 일식만 간목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무게합, 불능합인데요. 각특기 용이 성격이 되는데 일식은 제2식과 3식은요. 무게합화가 돼서 간목이 능이 그걸 막지 못해서 격이 깨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6번 하고요. 6번만 끝내면 되는데 말이 길어져요. 6번, 7번이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목이 월에 있으면 무토가 뛰어넘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런 건 뛰어넘는다. 이건 합이 된다. 이것도 역시 합이 된다. 일주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일주가 하는 일은 오직 나로서 뭐만 정한다? 형제지간, 그러니까 육친을 정하고요.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것만 정하는 거예요. 일주가 쫓아가서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억불론에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에서 일주가 용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 용신으로 딱 잡아놓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피곤합니다. 그 이유 힘들죠. 일주 자체가 용신이라는 것은요. 일주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억불론에서도 일주가 용신이다라고 정해진 사주는 썩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안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격국론과 적천수 천미의 격국론을 적천수 천미에 있는 사례명조 102개를 가지고 억불론을 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론으로 이 사주가 어떻다라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안점은 뭐였다고요? 일주가 하는 일은 없어요. 뛰어넘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